들어가게. 자, 1번 문제는 1이 아닌 양수 a하고 b에 대해서 두 함수가 있다. 곡선 y는 fx와 x축의 교점이 이거 y는 fx와 x축의 교점이 곡선 y는 gx의 점근선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x축의 교점이라는 얘기니까 x절편, 그 다음에 gx의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점근선 위에 있다. 그럼 x축과의 교점 찾을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면 함수값이 0이 될 때가 되잖아. 그럼 로그 함수에서 y가 0이 될 때는 언제야? 진수가 1일 때. 그러면 여기는 bx-1이 0이란 얘기고, 그때 x축과의 교점이니까 x는 b분의 1이야. 즉 b분의 1, 0에 해당하는 이 점을 누가 지나간다는 얘기하고 똑같냐면 gx의 점근선이 지나가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에 x절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있으면 이 x절편을 누가 지나가냐면 g 함수에 누가? 점근선이 지나가니까 점근선의 x값과 y축의 평행이 되는 이 점근선의 x와 x절편의 x가 서로 같은 거. 그럼 gx의 x절편 그 점근선의 방정식이면 ax-1이 0보다 클 때 진수의 조건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정의역이 a분의 1보다 더 크다란 말이야. a 양수 a니까. 그러면 gx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a분의 1. 맞죠? 근데 이 점근선하고 결국은 x절편이 서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서로 같겠지. 여기는 0이 아니라 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니까 2로 바뀌어야지. 이게 맞지? 맞지? 진수가 1이 됐을 때 함수값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bx-1이 1일 때, 그럼 bx는 2, x는 b분의 2. 그럼 점근선과 x절편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b는 뭐하고 같다? 2a하고 서로 같다. 따라서 a분의 b는 a분의 2a 해서 그 값은 얼마? 2. 어제 질문 나왔던 거라 하고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6번입니다. 자, 36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로그 함수와 이 지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f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fn. 자, 요 fn이 나타내는 거는 얘네 둘 사이에서 교점의 x좌표입니다. 사실은 그 x좌표가 4보다 크고 64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이야. 그러면 로그 2의 x의 경우는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y축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가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점근선이 x는 0이야. 그러니까 y축이 될 거고, 얘는 2의 마이너스 x-n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x-n제곱이야. 그러니까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얘가 내려오고 있겠지. 어딘가에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 y축을 나타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이 이 자리인 거야. 그러면 이 교점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냐? x축 대략 그렸을 때 요 x좌표 교점 x좌표가 fn인데 n에 따라서 n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x좌표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교점을 그냥 fx를 그 교점의 x좌표를 fn으로 표현한 거고, 요 x가 지금 누구누구 사이에 있도록 4보다는 크고 이 교점의 x좌표가 누구보다는 64보다는 작다란 얘기야. 그럼 표현하는 게 딱 요거 하나잖아. x좌표가 얘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점의 x좌표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 4하고 64 사이에 있어. 그럼 하나는 증감수고 하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말해주는 자리는 사실은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라고 치자. 그럼 x가 4일 때와 x가 64일 때 요 사이에 교점의 x좌표가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자연수 n은 누구밖에 없어. x가 4일 때와 x가 64일 때의 함수값의 비교밖에는 안 되지.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4와 64 사이에 있을 때 얘가 로그 함수, 얘는 2의 n-x제곱이야. 그럼 x가 4일 때 누가 더 위에 있어?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4일 때는
지수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게 x가 얼마일 때? 4일 때 로그 2의 4 빼기 n이 누구보다 더 작아? 2의 n-4보다는 더 작은 거지. 그럼 거기서 자연수 n의 범위 확인하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4 안에서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좌변의 식이 뭘로 나오냐면 2 빼기 n이 2의 n-4제곱보다는 더 작은 자연수 n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자 n이 얼마일 때부터 가능해? n이 1이면 틀렸지? 좌변이 더 크잖아? 그럼 n이 얼마일 때? 2면 좌변은 0이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n이 얼마일 때부터 2, 3, 4 가는 다 해. 왜냐하면 좌변은 전부 다 2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수의 형태고 우변은 항상 양수야. 1보다는 작을지언정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변의 값이 항상 더 커. 그러니까 n은 2 이상인 자연수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는 x가 64일 때는 누가 더 크냐면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 더 커. 그러니까 x가 이제 얼마일 때 64일 때는 로그 2의 64 빼기 n이 2의 몇 제곱보다 x가 64니까 n-64보다는 더 큰 거야. 그러면 64면 2의 몇 제곱? 6제곱이죠.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이 뭘로? 6-n이 누구보다 2의 n-64제곱보다 더 커야 돼. 그럼 자 여기는 얘가 이미 미시 2야.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커. 그럼 당연히 6-n도 0보다는 크겠지. 그러면 n에 올 수 있는 값은 얘가 양수가 되게 하는 최대의 자연수에는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지. 그럼 5부터 시작하는 거지. 5일 때 성립하죠. 1이니까. 그 다음에 4일 때 성립하죠. 2지. 얘는 2의 n-64제곱은 0보다는 크지만은 1보다는 작아. 그렇기 때문에 n이 5일 때 성립하고 4면 성립하지. 3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하죠. 자, 1일 때는 성립해야 하네. 하기는 하겠지. 근데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가 4일 때와 x가 64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f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누구누구 있어? 2, 3, 4 얼마까지? 5까지 밖에는 안 되지. 이 자연수 n끼리 더해라. 그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갖다 쓸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었단 얘기야.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그럼 x가 4와 6 사이에서 교점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거는 이 비교하는 대상.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을 다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n이 많이 나올 수는 없을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분명히 제한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그 제한된 n의 값 찾기 위해서 n의 범위를 찾는 문제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렇게 해서 n의 값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자, 38번은 a가 양수일 때 양수 a에 대해서 자, y는 4x가 얘와 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어. 자, 얘는 2분의 1의 x-4제곱인데 얘를 살짝 바꿔서 보면 얘랑 좀 비교하기 위해서 얘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에 2야. 그럼 일단 밑은 같아졌죠. 그럼 얘는 y는 얘고 y는 2의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제곱 빼기 2a야.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 관계를 확인해 봐봐. 그럼 얘는 어쨌든 감소하는 형태를 하고 있을 거고 얘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부호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봐. 자, fx를 어떻게 해줬을 때 gx가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가 뭘로 바뀌었어? 플러스 x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y가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y로 전부 다 바뀌었죠.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함수의 부호도 바뀌었고 x의 부호도 바뀌었어. 그러면 x, y 둘 다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gx는 fx의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결국은 뭐가 나와? gx의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지. 마이너스 y는 2의 x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럼 얘가 y는 2의 x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붙고 2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사실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관계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가는 거겠네. 우리가 자 a는 양수라고 이미 줬기 때문에 누구 함수에? 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누가 돼? y는 2a야.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자 x축 이쪽에서 y는 2a가 그려질 거고 근데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점근선 자체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a겠지.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자, 요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분명히 바뀔 거야. 되죠? 근데 얘네 둘 사이에서 누가 y는 4x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 자, 이 직선 y는 4x야. 얘하고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이 fx하고 역함수니까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림의 그래프가 반대로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y는 x지?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어떻게 그리고 있대. y는 x의 그래프니까 이런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겠지? 얘가 역함수 hx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랑 만나는 점? y는 4분의 1x의 그래프야. 그럼 y는 4분의 1x니까 자 요렇게 x축이 좀 더 가깝고 자 요런 모양의 형태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하라고? C라고 두었을 때 선분 BC 그러니까 이거겠네. 자 선분 BC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이다? 15루트 1 때 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자 잡아보면 지금 우리 하나도 이제 그림만 그려놨을 뿐이지 교점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을 때라면 어쨌든 교점의 좌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좌표를 잡을 거야. 그러면 A 좌표를 우리가 뭘로 놓자? P, 4P로 놔도 괜찮지. 그죠? 근데 점 B는 누구에 대해서 f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얘하고 얘도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뭘로 바뀌고 마이너스 4P, 아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역함수는 누구랑 만나는 점이냐면 y는 4분의 1x하고 만나는 점이야. 그러면 얘하고 이 a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냐면 P, 4P라면 누구지? 얘가 지금 P, 4P인데 어디 갔어? 얘하고 사실은 기울기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야. 그러면 결국은 점 C는 누구 위에 있냐면 점 C는 y는 4분의 1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 C가 몇 컴마 몇을 지나게 되냐면 4P, 몇을 지나는 곡선이 돼. P를 지나게 되지.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이 fx하고 hx 사이에서 역함수 관계이면서 y는 4x하고 y는 4분의 1x도 사실은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4x는 4배에서 가는 거지만 4배했던 거를 4분의 1x는 그것의 4분의 1배 한 거니까 역으로 간 거야 이거야. x에서 y로 갈 때 4배 했으면 그것의 역함수는 4분의 1배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4분의 1x하고도 사실은 역함수 관계. 즉 y는 4x하고 y는 4x와 y는 4분의 1x도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a는 P, 4P면 점 C는 4x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점 C가 몇 컴마면 4P, P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선분 BC의 길이. 그럼 BC의 제곱은 15 곱하기 2가 될 거고 15의 제곱 곱하기구나. 그러면 얘가 선분 BC의 길이니까 제곱에서 25, 25에서 50 P의 제곱.
그러면 25하고 3제곱 남고 2 남고 25 빼니까 2p의 제곱하고 2 약분하니까 양수 p는 얼마? 3. 그럼 p가 3 나오죠. 그럼 p가 3이니까 a 좌표 몇 컴마면 3, 12. 점 b의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점 c의 좌표 12, 3. 그럼 뭐 할 수 있어? 얘네들 a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다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 지나가? fx만 가지고 와서 풀어도 되고 gx 가져와서 풀어도 되고 fx 자체가 2분의 1에 x-4 플러스 2a잖아. 얘가 3, 10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대입하면 되지. f3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2a는 12 2a는 10 a는 얼마? 5. 그럼 됐지? a가 5 나왔으니까 fx10 여기가 10 바뀔 거고 여기도 10으로 다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는 누구누구 구하는 거? f5의 값 g-5의 값 h11의 값 찾아서 구하기만 하면 되지. a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역함수도 구하고 fx도 구하고 gx도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는 굳이 역함수까지 안 들어가도 되지. 역함수의 성질 이용해. 문제는 h11의 값을 물어봤으면 h11의 값을 t로 놓고 h 자체가 얘가 함수 f의 역함수니까 이거잖아. f 인버스 11의 값이 t란 얘기니까 ft가 얼마 되는 거 11이 되게 하는 t의 값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역함수까지는 또 안 들어가도 되고. 됐죠? 됐을까?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은 y는 로그 a의 x-1과 ax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얘네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 문제 풀어봤으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정도는 생각했겠지. 이시유. 관계가 뭘로 나와? 역함수지?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점근선이 x가 1이야. 얘는 점근선이 y는 1이고. 자, 하나씩 봤을 때 그림 좀 쪼갤게. 자, 얘는 a가 x-1이고 a가 1보다 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 점근선 x는 1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얘가 로그 함수야. 그 다음에 얘가 지수함수야. 근데 얘네들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야. 그럼 y는 x가 1이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자, x-1. 자, 이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뭘로 놓자? a라고 놓자. 그럼 그 점 a에서 a를 지나고 x축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b로 놓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점 b가 y는 ax제곱 마이너스 1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y축의 평행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를 점 b로 놓고 곡선 y는 ax제곱 플러스 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놓자. 그랬을 때 이 점 c를 지나고 x축의 평행이 되는 직선과 이 곡선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놓고 d를 지나고 y축의 평행이 되게 하는 이 점을 뭐로 놓고 2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점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y는 x하고 수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직선을 하나 그리게 됐을 때 요 직선하고 만나는 이 점,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f하고 그리고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g로 뒀을 때 직선 BC의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삼각형 AGF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문제 그림으로 보면 여기까지.
자, 얘가 y는 a의 x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y는 로그 a의 x-1의 그래프. 그 다음에 자,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치. 그 다음에 점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어디가 없대? 어디가 없어? 자, 얘가 y는 x. 자, 얘는 y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점 2를 지나면서 누구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은 y는 x라는 이 직선하고 서로 수직 관계야.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2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f,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g라고 하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문제는 여기까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 됐죠? 그럼 하나씩 찾아갑니다, 이제. 자, a는 이 로그 함수 x-1이야. 그럼 자, a좌표부터 시작을 하면 a좌표는 x절편이니까 y가 0일 거야. 그럼 진수가 1일 거 아니야. 그럼 x-1이 1이기 때문에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로그 a의 x-1이 0 돼야 돼. 여기 x좌표 얼마 나와야 돼? 2. 그럼 a좌표 2, 0. 자, 점 P의 좌표 2, 몇? x2 아니야? 그 다음에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a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점 C는 이 지수함수에 뭐라고 되어 있어? y절편입니다. y절편이니까 x가 얼마겠어? 0이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0,2.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이 되는 직선과 이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이 D야. 그럼 점 D에 y좌표가 얼마인 거야? 이겠지? y좌표가 2란 얘기니까 얘가 얼마가 될 때 2니까 x-1은 a의 제곱이 돼서 x좌표는 a의 제곱 플러스 1이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 있어? 2하고 f는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a의 제곱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진수의 지수에 거듭제곱이 된다거나 진수의 지수에 거듭제곱이 나오고 아니면 지수함수의 지수 쪽에 또 거듭제곱이 나오면서 아마 어려워질 거야. 그럼 여기는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이제 구하면 끝이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BC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BC의 기울기니까 좌표 다 잡았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자, 얘가 얼마? 2분의 3이었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고 a의 제곱이 4고 a가 아마 양수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a의 값이 얼마? 2. 그럼 다 나오죠. 자, 그럼 여기는 2, 몇이 되고 5가 될 거고 얘는 5, 얼마가 되고 2. 근데 이 직선이 누구누구 지나? 2도 지나고 F도 지나고 G도 지나고. 그러면 점 2의 좌표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점 D를 지나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이 점 D를 지나면서 누구의 평행이 되도록 Y축의 평행이 되는 직선을 그렸을 때 2와 만나는 점이라고 줬어. 이 AX제곱과 만나는 점이라고. 그러면 점 2의 좌표는 X좌표는 점 D의 X좌표가 똑같아. 얘가 5,2니까 X좌표는 5입니다. 그 다음에 A가 2 나왔기 때문에 이 함수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로그 2의 X-1인 함수인 거고 그러면 점 2의 좌표는 5,2의 5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되고 33. 근데 이 직선 L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하면서 5,33을 지나기 때문에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 그러니까 얼마 나와? 33.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8이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 L이야. 그러면 자 여기 점 G의 좌표 나오죠? 얼마 나와? x절편이니까 38, 0 나오지? 그 다음에 F좌표 나오죠? 누구랑? 2하고 F하고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점 2가 5,33이라면 점 f는 33,5인 거지. 그럼 높이 나오지? 얼마로? 5로. 밑변의 궤리 나오죠. 얘가 2,0이니까 얼마고? 36이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넓이 구해지지. 자, 말이 길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A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A좌표 2,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기울기 조건. 항상 조건 안에서 문제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과 점 1을 지나고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거. 요거 안에서 이제 뭐 찾아 기울기도 찾고 아니 뭐지 교점들 점 A, B, C, D, E, F 이런 것도 찾고 그 다음에 누구도 찾고 함수도 만들어내고. 자 넘어갑니다. 41번. 자 41번은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랑 얘네들이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하자. a, b의 중점이 3x-4y 플러스 5 위에 있다. 그럼 이거네. 자 만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하나. 자 만나는 점이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커. 그러면 얘네들은 증가 함수야. 그럼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겠지. 로그 3의 마이너스 x는 빼기 로그 3의 x 플러스 2a. 자, 요런 거 나왔을 때는 빼가지고 분수 형태로 가는 것보다도 그냥 여기 지수를 올리지 말고 이항을 시키면 (0대)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 찾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2a가 0이고 이항 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 x는 0이 아니라 1이고 얘가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를 알려줘. 그러면 a좌표를 우리가 알파, 로그 3의 마이너스 알파로 놓고 점 b의 좌표를 베타, 로그 3의 마이너스 베타로 놓고. 아니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이쪽에다 놓고 봐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러면 A하고 B가 주어졌는데 얘네들의 중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 그럼 알파와 베타는 누구였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갖다 써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같이 끌고 와야지. 이거 많이 했을 거야. 2차 함수에서 공수원함에서 2차 함수에서 뭐 이렇게 직선하고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써봤을 거란 말이야. 걔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럼 자, 그 다음에 쓸 거는 이제 1번은 썼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중점이야. 그럼 중점의 좌표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을 m이라고 놓고 알 거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함수값 길이. 그럼 로그 3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y좌표의 중점. 이거 되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이기 때문에 누구로 바뀌어? a, 그 다음에 플러스 2예요. 응 그래 맞아. 그럼 마이너스 2a 되면서 마이너스 a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냐면 2분의 로그 3의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야. 근데 알파 베타 값이 얼마냐면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분의 0 돼서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이야. 근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저기 있는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이 마이너스 a, 0이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고 있어. 따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5는 0이고 a가 3분의 5. 그럼 다 됐네. 자 여기가 a가 3분의 5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은 0이야.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나왔고 a, b의 길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에 뭘 이용하면 돼? 거리 구하는 공식 들어가면 되지. 되죠? 여기 구해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다 구할 수 있겠지? a가 3분의 5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거 나와. 좌표까지 구하면 양변에 3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3은 0이야.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인수분해 되니까 교점의 좌표 다 나옵니다. a좌표랑 b좌표랑. 아마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하고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y좌표들 나올 거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 바로 구하면 되지. 자, 43번은 x축 얘네 둘의 관계가 뭘로 만들어지게 돼? 아마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역함수 관계 되면서 원점을 얘가 y는 2x제곱 마이너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그래프 이거의 역함수가 뭐 나오게 돼? 이 역함수 y는 로그 2에 플러스 1. 그럼 얘가 결국 뭐에 대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함수의 부호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그럼 얘를 몇 도 회전한 것도 90도 돌린 거하고 서로 같아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채워내면 요 넓이랑 이 넓이랑 서로 같아지면서 반원의 넓이 구하는 거고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45번입니다. 고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야 돼. 자, fx 그래프에 대해서 절대값이야. 자, 먼저 뭐야? 그래프 그리기. 점근선의 방정식이 뭘로 나온다? 요 지수함수의 점근선. 뭐 나와? y는 마이너스 100. 그러면 증가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y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야? y절편이 x축 위에 있냐 아래 있냐에 따라 또 달라질 거 아니야? 자, y절편이 얼마야? 어? 얼마? 마이너스 19. 그러면 이거 크게 그냥 마이너스 100으로 봐. 그러면 증감수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야. 밑이 1보다 더 크니까. 근데 얘를 뭐에 대해서 함수 fx의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돼? x축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자 얘랑 누구랑 자 점근선도 같이 따라 올려줍니다.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야 돼. x축 아래쪽에 있는 애들 다 갈 거기 때문에 점근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점근선 y는 100 표시하고 그 다음에 x축과 점근선 사이에 있는 얘네들은 y절편도 같이 움직이겠지. y절편은 얼마로? 19로.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fx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y는 k니까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x축의 평행인 직선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교점이 몇 개? 2개. 그럼 y는 k는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되 점근선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교점이 몇 개야? 1개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래프는 여기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 점근선하고 닿지만 않았을 뿐이지 끊임없이 끝없이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x축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런 데부터 시작해서 점근선 사이까지만 오면 돼. y는 k가. 그럼 k의 범위가 이거란 얘기잖아. y는 k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더 크고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으면 돼. 100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100이 돼야 돼.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근데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인데 문제가 이거 아니었을 건데 두 점이 어디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1사분면에서 만나면 나머지 하나는 몇 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그러니까 얘가 0보다는 y는 k가 0보다는 크지만 서로 다른 사분면에서 만나려면 y절편을 지날 때보다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갔을 때 y축 아래로 y절편 아래쪽에서 만나면 같은 사분면에서 만나는 거고 서로 다른 사분면에서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이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프로. 그래서 k는 누구보다 더 크다. 0이 아니라 19보다는 더 커야지. 그러면 2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99까지. 그러니까 79 더하기 1에서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 80개. 빼고 더하기 됐죠? 예, 됐죠? 그래프 그래서 확인해 보게.
그 다음에 자 50번부터 잠깐 봅니다. 지금 질문은 안 나왔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50번, 51번, 52번 다 좀 못 풀었더라고. 그거 잠깐 볼게. 자 50번은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은 봐야 될 게 로그야. 로그는 항상 봐야 될 게 밑과 진수의 조건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로그 특히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들어가게 되면 밑과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정답이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진수의 특히 진수의 범위에 의해서 오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그는 특히 진수하고 밑을 먼저 확인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진수가 항상 0보다 커.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얘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x가 숨어있는 말이 이거야. 앞에서 문제 풀 때는 x하고 y가 양수 조건이라는 말이 막 붙었단 말이야. 실수라든가. 근데 여기는 아무 조건 없는 상태에서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함정이 나와서 못 푸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는 루트 x가 진수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x가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숨어있는 말은 얘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로그의 경우든 지수함수든 밑이 다르면 연산이 안 돼. 그럼 여기는 밑을 갖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야. 그럼 9분의 1의 경우는 자 얘랑 정리시키면 fx를 로그 3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9로 만들어주고 자 얘 정리되죠. 얘는 x의 몇 제곱하고 똑같아? 2분의 1제곱하고 같잖아. 그지? 그럼 얘 앞으로 내려보내니까 2 곱하기 로그 9분의 1의 x제곱이고 그럼 이 9분의 1은 누구랑 똑같아? 3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서 앞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들어가니까 결국은 얘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로그 3의 x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밑은 다 정리시키고 나름의 방법으로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로그 성질에 의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나누면 결국은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야. 그럼 이 진수만 보면 얘는 본분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뭘로? 4x분의 9로 바뀌어 진수가. 진수 x에서 진수 조건에서 x가 0보다 크다는 거 나왔고 자 밑이 3보다 1보다 더 커. 그럼 얘는 증가야. 증가하고 있는 로그 함수, 증가함수에서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수에서는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 최소값을 찾아야 이 로그 함수 값의 최소값이 나오겠지. 근데 x가 누구보다 커? 0보다 커. 따라서 진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러지. 산술 기하평균 크거나 같다. 2루트 x 곱하기 4x분의 9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3 나와서 진수의 최소값이 3이야. 그러므로 전체의 최소값은 로그 3의 3이라서 최소값은 1. 그러면 n은 1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는 항상 어디서 찾는다. 반드시 이걸 쓸 때는 누가 들어가야 돼? 서술형 쓸 때는 산술 기하평균의 근거 없이 쓰지 말고 서술형 나왔을 때는 지수함수에서도 범위를 잡아줄 때도 마찬가지야. 거기서도 산술기하평균 많이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서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최소값을 진수가 3을 갖는다라고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적어야 될 게 단 이 등호가 없으면 절대로 최소값이라든가 최대값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등호의 성립은 누구에 의해서 A하고 B하고 서로 같을 때 여기까지 와야 돼. 그리고 이 x를 찾는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 항상 최소값을 산술기하평균 썼을 때 또는 코시-슈바르츠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소가 되는 또는 최대가 되는 자리는 이 등호의 성립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얘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따라서 4x의 제곱은 구해서 그냥 이거 써줘야지. x제곱은 4분의 9 따라서 x가 양수기 때문에 x의 값은 얼마? 2분의 3 얘가 m이 되는 거. 여기까지 오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얘 없이 얘만 쓰면 깎인다고. 기준점이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근거 제시 안 하고 들어가면 또 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술 기하라던가 코시-슈바르츠는 특이한 경우로 써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라는 걸 꼭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등호의 성립 조건도 빼먹지 말고
다 풀고 나서 깎여오지 말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자, 이 경우는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유형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걔로 들어가면 더 안 풀어질 거예요. 몇 번이었냐면 비슷하게 보이는 게 어디로 가겠지? 기억이 날까? 요거 여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줬단 말이야. 여기서는 근데 이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줬었는데 지금 요 뒤쪽에 있는 문제는 밑이 상수가 들어가 있어. 밑이 숫자야, 숫자. 얘랑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밑변환에 의해서 진수하고 밑하고 바꿔주면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양변을 로그를 취할 필요는 없어. 그래가지고 fx를 뭘로 바꿀 거냐? 차라리 치환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그럼 얘는 밑이 x인 거보다 밑이 3인 게 더 눈에 보이기 쉽기 때문에 밑을 3으로 전부 다 바꿔줘. 그럼 2 곱하기 3에 자, 요 자리는 바뀌죠. 로그 100 곱하기 x니까 2 더하기 로그 뭘로? x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럼 이 자리는 3의 제곱 곱하기 3 로그 x의 꼴로 바꿔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하면 좀 더 낫겠지. 이대로 놓지 말고 불편하면 3 로그 x를 뭘로 t로 치환을 시켜서 그럼 결국은 얘를 y라고 잡았을 때 결국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18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t에 관한 몇 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 대신에 치환을 시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범위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겠지. 치환된 문자에 대한 범위. 그러면 x의 범위가 10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로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로그 x가 t가 아니라 밑을 얼마로 하는 3으로 하는 그리고 로그 x를 지수로 하는 함수에 대해서 t이기 때문에 결국 t의 범위는 얼마보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뭐 해야 돼? 최대값과 최소값 찾기. 그럼 이제 다 됐네? 81? 자, 꼭지점의 좌표가 9,-81입니다. 대칭 축이 범위 안에서 끝나지. 아래로 볼록일 거고 3분의 1부터 9까지야. 그럼 최소값 어디서 생겨? t는 9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고? 3분의 1에서. 그래서 t가 3분의 1일 때 y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t의 값이 9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81. 여기 계산하면 되지. 3분의 1 대입해서 3분의 1, 3분의 27, 3분의 26. 잘 계산해봐. 못할 것 같아 나. 자, 해가지고 최대값 못할 것 같아. 최대값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면 돼. 됐죠? 만약에 문제에서 굳이 막 그러면 최대가 될 때 x값이라던가 최소가 될 때 x값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돼? 거꾸로 가면 돼. 예를 들어서 3의 로그 x 얘가 t였잖아. 얘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최대값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밑을 같게 해주면 돼.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아, 그러면 로그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 그러면 x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0분의 1일 때 최소값, 최대값 간다. 그냥 바로 나와도 되지. t가 3분의 1 되는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그냥 10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고 100일 때 x가 100일 때 최소값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값까지 구하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2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개인 질문하고 정리하게. 자, 52번은 합성함수야. 그러면 g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 fx가 합성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의 정의 자체가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주는 건데 결국은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함수값이 끝나는 함수에 누구의 역할을 해주면 정의역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fx에 뭐만 찾아주면 돼? 치역만 찾아주면 걔가 gx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역할을 해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gfx야. 그래서 fx를 아예 t로 치환을 시켜. 그래서 무슨 함수? gt에 대한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하자는 거. 그럼 함수 fx 구해보면
fx 자체가 x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꺾이죠. 이렇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을 때를 나눠주니까 x가 2분의 1에서 꺾여. 그러면 이 점에서 x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얼마야? 1인가? 1이죠. 근데 x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조건 안에서 함수 f가 만들어지면 fx의 범위가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 돼서 누구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 함수로 들어가서 gfx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값은 이미 끝났습니다. 1로. x가 0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 1이야. 2야. 그지? x가 0이면 x가 0일 때 함수 f의 값은 0이니까 2가 나올 거고 x가 2면 f2의 값은 3가? 그러면 결국은 최대값이 얼마를 가져? 이 x의 범위는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fx의 범위는 누구 이상?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 근데 우리가 fx를 t로 치환시켜놨잖아. 그러면 결국은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gt 함수에 뭘 구하는 문제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가지. 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자 gt 찾아갑니다. gt 찾아가. 그럼 gt는 자 지함수가 얘거든. x가 t일 때니까 t 로그 2의 t 마이너스 4로 바뀌게 되고 자 이 경우는 미시 미지수고 진수도 미지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양변에 뭐 해줘야 돼? 로그 취해주기. 누구를 기준으로? 지수 쪽에 있는 로그의 미술 기준으로 양변에 로그 취해주기. 그럼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t의 로그 2의 t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위에 있어야 되지. 맞지. 맞지? 위에 있어요. 여기지, 여기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있는 게 맞지? 맞지? 이거? 맞지? 헷갈려, 오늘 갑자기. 그러면 얘가 진수의 지수기 때문에 로그 2의 t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의 t. 그러면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t. 이미 한번 치환했기 때문에 치환 안 하려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지. 로그 2의 t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누가? 로그 2의 y가. 자, 완성됐고 t의 범위가 누구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요 범위 안에서 이제 뭘 찾으면 돼? 최대값과 최소값. 됐어? 그러면 자, 로그 2의 t. 로그 2의 t는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로그 2의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뭘 찾자? 최대값과 최소값. 자, 2차 함수입니다. 로그 2의 t가 얼마일 때? 0일 때는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얘가 0일 때. 영 나와? 0 나오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t가 2일 때 로그 2의 y는 얼마를 가지게 되고? 마이너스 4. 따라서 얘가 뭐가 되고 최대값을 갖게 되고 얘가 뭐가 되고 최소값. 문제는 로그 2의 y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진수 y의 값이야. 그래서 y는 2의 0제곱이 문제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최대값이 되는 거고 y는 2의 마이너스 4제곱 여기는 1이겠지? 16분의 1이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왜 한 번 더 치환을 안 했냐면 여기 치환 이미 한번 t를 치환해놨기 때문에 안 한 거고 만약에 치환하고 싶으면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 로그가 있는 게 불편하면 로그 2의 t를 아예 라지 x로 바꿔버리고 로그 2의 y를 라지 y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라지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럼 라지 x의 값이 요 t의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조금 눈으로 보는 게 편하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고 아래로 볼록인데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얼마에서 이 라지 x가 0일 때 라지 y는 얼마로 0으로 최대값을 갖게 되고 이 라지 x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일 때 라지 y의 값이 마이너스 4로 최소값을 가지게 되니까 치환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로그 2의 y의 값이 0이 되면서 y는 1. 그 다음에 로그 2의 y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y는 16분의 1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을 이미 한번 t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 로그 t를 가지고 할 때도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로그 2의 t의 범위가 사실은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조심하고 됐죠? 일단